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서울 지하철 2호선. 2호선 무조건 이제 빙빙 도는 거, 그게 아주 2호선의 매력이죠. 자도 계속 돌고 있다는 게 참 좋은 점이죠. 좋다 못해 너무 아름답죠. 그런 거. 또 지하 구간도 있고 지상 구간도 있고 한강도 2번이나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사색하기도 좋아요. 만남과 헤어짐, 아쉬움과 기쁨이 돌고 돌았던 우리 삶의 풍경들. 2호선을 타고 잃어버린 그 시간들 속으로 간다. (6년 2개월) 만에 전 구간이 개통된 지하철 2호선은 8,780억 원의 공사비가 들었습니다. 전 구간이 48.8km로 단일 노선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긴 지하철입니다. 그때는 괜히 할 일 없이 심심하면은 지하철을 한번 타보는 게 멋이고 맛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안에 만나는 여러 군상들을 보면은 참 재밌었죠. 젊은이들은 마치 신기하고, 나이 든 사람들은 세상에 옛날 전차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도 땅속으로 이런 것들이 다니네. 그리고 훨씬 이렇게 현대화된 감각이 있었잖아요. 전 구간 48.8km가 순환선으로 완전히 개통됨으로써 시민들의 교통이 한결 시청을 중심으로 한 순환 노선. 2호선의 개통은 서울을 세계적인 거대 도시로 바꿔놨다. Perfect, I can hardly complain. It's not in New York or London or Tokyo, hardly Newsom. It's the Seoul metropolitan subway system. Like choose a circular path, the world's largest on track, so you can get drunk and pass out and still make it back. Pretty much covers all of Seoul, like north, south, east, and west. Like you can get to so many significant places through line number 2. And it seems like all the other lines kind of intersected, like, but they go to outlying areas outside the city. But line number 2, like, is Seoul, and it's. 2호선은 세계적으로 드물게 심량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잡률을 220%로 놓고 보면은 하루 러시아워에 3,000명, 4,000명에 가까운 인원이 이제 그 한 편성을 타고 다니시는데, 우리가 2호선 같은 경우는 사람 신체 구조로 저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장, 그리고 3호선, 4호선은 팔다리로 저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2호선이 우리 서울시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굉장히 큰 거죠. 지상을 달린다. 그 아래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일찌감치 사람들로 북적이는 2호선 승강장. 만화가 최호철은 지하철을 타고 사람을 그린다. 그 손끝에서 인물의 표정이 생생히 살아난다. 사람 사는 희로애락을 표현하기에 지하철 2호선은 더없이 좋은 공간이다. 객차에 오르자마자 그는 승객들 표정부터 살핀다. 그리고 대상을 물색한다. Konkuk University.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오늘 그림의 포인트는 손. 손 그릴 일이 없었어요.
손 그리면 책을 들고 있거나 이랬는데 요즘은 얼마나 멋있고 여유 있게 핸드폰을 들고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그림의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첨단 기기로 무장한 디지털 유목민들. 이것도 예전과는 달라진 지하철 풍경 중 하나다. 나름대로 다 멋진 모습? 귀한 자기 삶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얼굴?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을지로 순환선. 실제로 그는 2호선을 타고 서울을 한 바퀴 돌면서 이 작품을 구상했다. 2호선의 안과 밖 풍경엔 우리 이웃들이 지닌 삶의 고단함과 쓸쓸함이 그대로 담겨 있다. 일단 뭐 사람 군상을 많이 넣으려고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이 자기 삶에서 이제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프레임이 정해지면 주인공은 어떤 특별한 사람으로 되는데, 제 그림 속에 어쨌든 다 이제 각자 자기 인생에서 주인공이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있게 그리고 싶어서 그린 거예요. 소녀의 눈에 비친 2호선 창밖 풍경은 기억 속으로 사라진 서울의 달동네 봉천동이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굽이굽이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세상. 그래도 따뜻함과 정겨움이 있었다. 그리고 다시 찾은 봉천동. 여기도 예전 같지 않다. 서울의 여느 곳처럼 이곳도 서서히 아파트 군락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마저도 사라지기 전에 다시 펜을 잡는다. 언제 사라질지 모를 풍경을 손끝으로 기록하는 것. 그가 봉천동을 다시 찾은 이유다. 저는 이제 공간과 사람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것이 이제 우리들에게 기억? 어떤 기억이 있는데, 우리 기억을 계속 이렇게 지우고자 하는, 공간이 계속 바뀜으로써 기억이 지워지고 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봉천동은 아직 예전의 모습이 군데군데 남아있다. 크로키북 한 권 달랑 메고 마음 내키는 대로 걷다가 사진 한 장이라도 남기고 돌아선다. 왜 무슨 이유가 있겠죠? 여기는 다른 동네는 다 바뀌었는데 여기만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여긴 30년 전에 와도 이랬을 것 같아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봉천동. 그 속에서 과거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산하 도처에 아파트 아닌 곳이 없다. 어렸을 때는 이렇게 뭐 이렇게 동네 텃밭이나 이런 거 보고 막 이렇게 진창길 이런 거 걷다 보면 홍대 앞 이런 데 되게 진창길 많았거든요. 야, 저거 빨리 어떻게 콘크리트로 확 안 덮나 이런 생각 엄청 했었어요. 동네에 막 4층짜리 건물 생기면 애들이랑 구경 가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막 포장도로 하면 그거 구경 가고 막 신난다, 선진국 된다고 이런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얻게 된 가치가 이제는 잘 뭔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이제 그게 허황되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돼서 그런지 좀 뭔가 잃어버린 것 같고, 그렇다고 되돌아가자고 할 수는 없고 뭔지 없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안타까운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친구분들이랑 막 이렇게 개발되면 흩어지게 되잖아요. 다 흩어지죠. 여기 오래 사셨어요, 어르신? 네, 오래 살았어요. 얼마나 사셨어요? 여기서 우리 한 30년 이상 살았네요. 그럼 그때 모습이랑 지금이랑 좀 많이 달라졌어요? 달라진 게 없죠. 여기는 똑같고? 그때만 더 못하죠. 나는 집이 이게 내 집이거든요. 여기 개발 안 하고 이대로가 좋아요. 그 그냥 동네 꾸미고 살고. 고쳐가지고 이대로 고쳐서. 예쁘게. 예, 그쵸. 예쁘게. 너 나름대로 돈 들여서 고쳐라. 그렇게 하면. 사실은 이 동네 역사도 제일 많이 아실 거고 나름대로는요. 역사랄 게 뭐 있어요. 근데 지내온 사람 이 동네 변해가는 것도 다 보시고. 그전에는 여기서 살면서 내가 이거 봉천동서 몇 년 살았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쵸. 이렇게 살았죠. 지금은 여기 산다고 하면 참 바보 소리 듣고 그렇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삶은 열심히 살아왔는데 갑자기 그런 건 좀 억울한 일이다. 속상하고. 명살림 좀 몇 개 하다 보니까 이 꼴이 됐는데. 풍경은 변해가고 애틋했던 사람살이의 인연도 점차 사라져간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을버스를 타고 봉천역으로 향한다.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옛 정취가 남아있는 시장 골목이 나온다. 도심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정겨운 풍경이 아직 이곳엔 남아있다. 다시 펜을 잡는다. 가난했지만 그래도 웃음이 있던 때다. 그의 펜끝은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을 기억한다. 봉천동을 지나 달리는 길. 그녀가 2호선을 탔다. 밀물 밀려오듯이 사람들이 쭉 쏟아져 나오면 그 1공단까지 그 큰 도로를 사람 인파가 꽉 메꿉니다. 그걸 보면 그 가운데 있으면은 그 삶의 박동 같은 게 느껴지고 정말 내가 살아있고 또 열심히 살고 있구나. 구로공단, 아니 이제는 구로 디지털 단지로 불러야 한다. 바뀐 건 역 이름만이 아니다.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달라졌다. 한국 수출산업의 전진기지였던 과거 구로공단. 80년대 노동운동의 상징이던 그곳에 20대의 그녀가 있었다. 철산리라고 광명시에 있어요. 거기에
그게 이제 그 벌방이라고 한 2평짜리가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한 층에 한 10개, 15개에서 한 집에 한 50개 정도의 그 벌방 그 노동자들이 살던 자취방이 있었어요. 그 옛날 공단이 있던 자리엔 공장 굴뚝보다 더 높은 최신식 고층 빌딩이 들어섰다. 구로공단의 정식 명칭은 한국수출산업공업단지. 80년대 중반 파락군 청소년들이 밤새워 공부를 할 때 취업 전선에 뛰어든 어린 여공들은 이곳에서 쉼 없이 기계를 돌렸다. 제가 23살 때 구로공단에 취직을 했으니까 청춘의 열정을 불태웠던 지역이 바로 구로공단이에요. 예쁘게 빛나던 불빛, 공장의 불빛. 저는 그 공장의 불빛이 그 당시에 소외받고 춥고 어둡고 쓸쓸했던 그런 노동자의 삶을 아주 집약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노래였어요. 공장의 불빛이. 구로공단은 기억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 아련한 불빛은 그대로 남아있다. 과거로 향하는 타임머신 지하철 2호선. 우리 근대사를 말할 때 누구라도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이야기한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서울이라는 거대 도시 이면으로 사라진 어제의 풍경과 그 속을 채우던 사람들이다. 공사가 한창인 이곳은 망각의 운명으로 사라진 옛 동대문 운동장 자리. 시민들이 한숨 돌리던 그 공간은 이미 철거된 지 오래. 거대한 조명탑만이 이곳이 경기장이었음을 말해준다.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경기장으로 명성을 날리던 동대문 운동장. 1990년대까지 동대문 운동장은 야구와 축구는 물론 아마추어 스포츠를 아우르던 한국 스포츠의 진정한 메카였다. 그리고 2007년 11월 마지막 경기를 끝으로 동대문 운동장 시대는 막을 내렸다. 동대문 운동장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억은 1982년 3월 27일에 열린 한국 프로야구 원년 개막전이다. 한국 프로야구 선수권 대회 개를 선언합니다. 제3겁니다. 센터 너무나 높습니다. 센터 숏과 세간 숏 정영기 잡았습니다. 놓쳤습니다. 세간 지금 호빈 정영기
3만 객석이 꽉 들어찬 야구장은 대만원이었다. 프로야구가 생기면서 그 전까지는 전부 그저 밥 먹고 나서 어디 갈 데 없으면 가는 곳이 극장이에요. 그것밖에 없는 때인데 또 이제 젊은 사람은 당구장밖에 없고 그리고 좀 나이 든 사람은 다방밖에 없고 그럴 때 이 프로야구가 생기면서 매일 경기를 하니까 정말 국민들의 여가 선용하는 그 방법이 패턴이 바뀌어지지 않았나. 82년 프로야구로 시작한 스포츠 열풍은 86 아시안게임으로 이어졌다. 임진의 속도까지 시작했습니다. 임진의 임진의 50m 내왔습니다. 40m. 온 국민은 열광했다. 함께 울고 다 같이 기뻐했다. 서비스 넣었습니다. 드라이브 맞드라이브. 그리고 2.5g의 탁구공으로 펼친 또 하나의 빛나던 승부. 죽을 각오로 뛰었던 선수들과 그토록 절실했던 국민들.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80년대는 지나갔다. 밀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밀려간다. 서울에서 가장 많은 유동인구를 자랑하는 2호선 강남역. 사람들이 쏟아지는 통로만 봐도 거대한 자본의 흐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강남역 근처는 온통 거대한 랜드마크다. 먹고 입고 이동하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소비되는 곳. 한국형 부르주아의 도시. 우리는 강남을 그렇게 부른다. 30년 전 강남은 그냥 텃밭이 있고 드문드문 집들이 있었고, 지금 제일 그 땅값이 높고 아파트 가격이 비싸다고 하는 저 강남 땅들이 그냥 허허벌판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30년 만에 저렇게 무섭게 변화할 줄은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가 없었죠. 강남의 30년을 훤히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 소설가 노희준 씨는 강남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다. 여기가 그 예전에 이제 맥도날드 1호점 있었던 데예요. 딱 이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분명히 햄버거 가게인데 이제 뭐 굉장히 잘 차려입은 친구들 있잖아요. 자기 이제 패션에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앞에서 이제 이런 데서 이렇게 딱 이렇게 폼 잡고 서 있는 거죠. 이렇게 뭐 여자분들도 그렇고 뭐 남자분들도 그렇고 딱 이렇게 폼 잡고 서 있는 거죠. 이렇게 모델처럼. 지금 생각하면 되게 웃기죠. 햄버거 집 앞에서 그 일반인들이 패션쇼 하고 있었으니까. 명품과 브랜드, 그리고 현대판 귀족을 꿈꾸는 사람들. 이런 강남의 이미지가 소설과 맞물려 하나의 아이콘으로 탄생했다. 강남인이 바라본 강남. 대체 어떤 이야기일까? 강남에 살고는 있지만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기차표 신발 뭐 이런 거 신고 다니다가 나이키를 신고 들어온 아이들한테 순식간에 왕따가 되는 아이예요. 나의 입생로랑 롱코트와 골프용 보스턴백을 보고 멍청해진 것들은 신입생이고, 노골적인 저기를 뿜어내기 시작한 것들은 선배의 모양이었다. 대학의 문턱을 넘어선 지 채 몇 초도 지나 있지 않았다. 나는 다시 왕따가 돼 있었다. 마음이 편안해졌다. 90년대까지만 해도 오렌지 내지는 오렌지족이라는 말은 강남의 어떤 향락
뭐 소비 문화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그것을 비꼬는 그런 그 단어였습니다. 노희준 작가가 제목으로부터 이 오렌지라는 단어를 가지고 온 것은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지금은 아무도 오렌지라는 단어를 내지는 오렌지족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다다를 수 없는 어떤 특정한 부류를 뜻하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현대사회에서는 이미 우리 모두의 욕망이 되어버린 것이 바로 그 90년대 오렌지족 문화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90년대 오렌지족으로 급부상한 이들은 이미 80년대 두발과 교복 자유화를 겪은 일명 자유화 세대다. 머리 모양이 자율화되자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는 자연스러운 반곱슬머리처럼 보이는 퍼머넨트와 펑크 스타일이라는 헤어스타일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뒷머리가 이렇게 길고요. 앞머리가 이렇게 짧게 해가지고 이렇게 뒤로 이렇게 덮는 거예요. 일찌감치 패션에 눈을 뜬 자유화 세대. 강남 파라콘을 중심으로 시작된 해외 브랜드 신발 열풍은 그 후로도 오래 이어졌다. 강변 남단에 위치한 한강 잠원지구. 강남 제1의 번화가와 인접한 이곳도 30년 전엔 허허벌판이었다. 이제 저쪽 청담동 쪽으로는 그 배나무 밭 같은 게 있었고 과수원도 있었고 뭐 그랬던 곳이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렇게 그 직강화가 돼 있잖아요. 강이 직강화돼 있지만 그때는 백사장이 남아 있었어요. 백사장이 있는 자연하천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강 건너편이 너무 동경의 대상이었던 거죠. 야, 우린 이런 데 사는데 도대체 강북에는 뭐가 있을까? 어떻게 저런 높은 빌딩들이 다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형이랑 같이 오면 형이 저기 무슨 빌딩에 뭐 마징가 제트가 살고 있다고 저한테 거짓말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이렇게 직강화된 그런 강이 됐죠. 도시 한가운데를 유유히 흐르는 강. 서울은 그 강을 가운데 놓고 강남과 강북이라는 각각의 공간으로 재편됐다. 불꽃처럼 화려한 한강의 기적. 이곳이 본격적인 도시 영역으로 들어온 것은 1970년대부터다. 그리고 이어진 강남의 개발. 도시는 점점 거대해졌고 사람은 자꾸만 작아진다. 제가 볼 때는 그 강남 문화는 강남에서만 딱 형성된 건 아니고요. 강남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환상이 만들어낸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되게 우울한 문화인 것 같아요. 진 사람은 져서 힘들고요. 이긴 사람은 분명히 이겼는데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진 사람도 불행하고 이긴 사람도 불행하다면 우리가 왜 이런 식의 경쟁이 가장 최우선되는 그런 사회를 살아가야 되냐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뭐 발전을 했다, 중심이 되었다 이런 것들보다 더 귀중하게 여겨야 될 것은 내가 얼마나 이 삶 속에서 행복을 느끼느냐가 돼야 될 텐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내가 행복한가 보다는 내가 남들을 이기고 있는가, 내가 남들보다 우월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느라고 많은 것을 놓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주의를 향한 뜨거운 함성이 이어지던 그때 창창한 앞날을 꿈꾸던 한 청년의 죽음이 있었다. 신촌에서 광주로 이동하면서 진행된 당시 그의 장례식에 추모 인파만 160만을 넘었다. 시위는 곧
전국으로 퍼졌다. 학생뿐 아니라 노동자들까지 참여하면서 사실상 군사정권은 항복을 선언했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흐른 신촌. 민주화를 외치던 그때와는 달리 지금 이들은 어떤 고민을 할까? 기약 없는 취업 준비와 학자금 대출 상환. 이들의 고민도 가볍지만은 않다. 오랜만에 모교를 찾은 작가 성석재. 그는 80년대 격동기에 대학을 다녔다. 저 앞에 작은 연못 같은 게 하나 있었는데 여름방학 때 남모르게 와서 멱을 감고 가고 하던 친구들도 있었죠. 이맘때가 제일 좋을 때죠. 이제 잎이 떨어지고 만추의 끝자락. 80년대를 보낸 작가는 지금의 젊은 세대를 보면서 만감이 교차한다. 그때 저나 제 또래 친구들보다 훨씬 더 지금의 학생들의 얼굴이 훨씬 더 어른처럼 보여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의 어른들, 웬만한 어른들보다도 어른처럼 보여요, 대학생들이. 그만큼 뭔가 고민이 많은 탓도 있을 거고, 저도 지금 대학생 자식이 있는데 얼굴을 볼 때마다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하기 참 어려워요. 알아서 고민하고, 알아서 힘들어하고, 알아서 미안해하고 하는 게 느껴지니까. 근데 그러지 말고, 정말로 무엇인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걸 이야기를 하고, 혹시 잘 모르겠거든, 궁금한 게 있거든, 물어보고, 그걸 하라, 해보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은데 말이죠. 정체 모를 커다란 가방을 든 남자. 그는 인디 뮤지션 김수열 씨다. 주로 밤 시간대 많이 이용하죠. 공연이 그때 있으니까 집에 돌아갈 때. 비슷한 시간대에 같은 지하철을 타고 그가 매일같이 향하는 곳은 2호선 홍대 입구역. 날마다 만나는 멤버들이다. 홍대 앞 거리는 음악하는 이들에게 생활과 예술의 공간이자 놀이터다. 네, 여기가 연남동이라는 곳인데 저 반대쪽 홍대 중심가는 새가 되게 비싸졌어요, 예전에 비해. 그래갖고 저희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밀려났죠. 지상에 있건 지하에 있건 중요하지 않다. 이제 긴장을 풀고 자신이 원하는 음악에 몸과 마음을 맡기기만 하면 된다. 자유와 젊음의 홍대 앞 거리. 여기선 주저 따위는 필요치 않다. 누구라도 개성을 표현할 수 있고
예술을 즐길 수 있다. 이곳엔 청춘들이 내뿜는 젊음과 예술의 기운이 충만하다. 해질 무렵 젊은이들이 하나둘 클럽으로 모여든다. 홍대 문화가 살아있다라는 말이 진리처럼 통하는 이유는 끊임없이 열리는 공연 때문. 전 친구 따라와서 저희 강제로 데려왔어요, 애들. 기대되세요? 어떨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클럽 공연 되게 오랜만이시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관객들하고 되게 가깝게 공연하는 거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전화번호 뒷자리가 없으세요? 300여 팀의 인디 밴드가 활동하는 홍대는 국내 최대 음악 창조지구다. 90년대 초반 언더그라운드 밴드의 등장으로 시작된 홍대 클럽 문화. 하지만 이곳도 예전 같지 않다. 거대한 자본의 물결이 일면서 영세한 클럽들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 겨우 몇몇 클럽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오늘 공연은 사라져가는 클럽과 인디 문화의 공생을 위해 인디 뮤지션들이 직접 기획한 무대다. 마침내 기다리던 얼굴이 등장했다. 뭐랄까 홍대의 어떤 낭만적인 분위기랄까 그런 거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들 중 하나가 라이브 클럽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저희 같은 인디 뮤지션들과 라이브 클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몇 개 없는 라이브 클럽 중에 하나, 그리고 저희가 좋아하는 많은 뮤지션들이 무대에 섰던 그 클럽이 없어지는 거는 막는 게 당연히 좋은 일이다라는 생각을 저희 참여를 했고, 저희를 포함한 아마 130팀? 굉장히 많은 팀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홍대 앞거리의 인디 문화를 지키기 위한 의미 있는 공연은 밤 깊도록 계속됐다. 사람들은 지하철을 타고, 지하철은 저마다의 사연을 실어 나른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흔들리는 도시인의 어제와 오늘. 그래도 삶은 계속된다. 미래는 추억 따위
출발과 도착, 헤어짐과 만남이 교차하면서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간 순간들. 그 아슬한 기억들 위로 오늘도 2호선은 달려간다.